자, 이제 룸 작성할 건데, 우리 4층 평면도랑 5층 평면도에다가도 이 벽이 선정이 되어 있으면 일단 되고요. 3층 평면도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룸은 어디냐면은 건축에 보면 쭉 가면 여기 있네요. 룸 및 면적의 룸이라고 있죠? 룸이라고 있어요. 룸이라고 있고, 설명도 잘 쓰네. 있고, 룸이라는 걸 선택하면 돼. 일단 뭐 있는데 이거 좀 이따 얘기해 줄 거고, 룸 딱 선택하면,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닥 평면에 딱 갖다 대면 뭔가 이게 박스가 잡히는데 벽을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위들을 룸이라는 경계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거기다 여기다 하나 클릭하고, 나머지 쓸 부분도 하나씩 다 클릭해 보자고요. 이렇게. 이게 따라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다 됐으면 ES키 누르면 되겠죠? ES키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자, 이렇게 내두면 안 되겠죠? 다 룸은 아니잖아요.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뭐 여기를 얘를 한번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글자 수정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요거 사무실이라고 할까요? 사무실. 똑같이 안 써도 돼요. 뭐 여기는 화장실 얘는 화장실 여기는 다용도실. 얘는 복도로 갈까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너무 밋밋하잖아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어딨냐? 여기 주석에 보면 여기 색상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색상 채우기. 지금 내용 보이죠? 저기 실마다 색상을 다르게 이제 표현해 주는 것들을 쉽게 보여주는 건데, 딱 클릭해서 보면 여기 뭐가 하나 따라다니죠? 따라다니는데 뭐 뷰에 지정된 색상 없음 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은 옆에다가 그냥 클릭해서 배치를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아쉽게도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손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클릭하면 자, 구성요소 편집이라는 게 여기 뜨고,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우리가 한 거는 룸을 달았잖아요. 지금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를 룸으로 바꿔주고요. 구성요소표 뭐 하나 두 개 있는데 얘는 상관하지 말고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제목은 그냥 말 그대로 제목이에요. 이건 내가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 여기 색상 기준이 있는데, 색상 기준이 지금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해서 보면 우리 이름들 다 바꿨잖아요. 이름들. 그럼 이름을 하고 한번 선택해 보자고요. 이름을 딱 선택하면 그냥 확인 누르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름 썼던 것들이 리스트 뚜루루루 뜨죠. 그리고 색상도 보이고요. 솔리드 채우기, 위로 보기. 그 다음에 보이는 경우는 다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보이는 거고요. 체크를 끄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해서 확인을 눌러볼게요. 이게 딱 했더니 이렇게 보이죠. 요 색깔대로 다 보이는 거죠. 만약에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클릭하고 구성표 편집 딱 들어가서 이 색상 부분 딱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돼요. 요건 기본 색상이고, 요 패턴이라고 있어요. 패턴을 딱 클릭해 보면 밑에 있는 창에 떴는데, 그리고 안 온다. 얍. 이게 이렇게 패턴이라고 미리 색상표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잘 이렇게 선택장애가, 이것도 선택장애가 생기려나? 잘 못 잡겠으면 요거 보고 이게 고르면 돼요. 네? 고르면 돼요. 골라서 하면 되고. 자, 이렇게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거 위아래 바꾸고 싶으면 요거 있죠. 요거 위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뭐 그냥 써보면 알 거야, 이거는. 자, 이렇게 됐죠? 바뀌었네요, 위치. 자, 뭐 4층에 가볼까요? 4층에 없네요. 자, 없지만 일단은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은 일란표를 만들 거야. 무슨 일란표냐면은 면적 일란표를 만들 거야. 자, 면적 일란표는 어디냐면은 뷰에 보면 여기 이제 화면이 조그맣게 보여서 그랬는데 여기 일란표라고 있어요. 일란표 중에 일란표가 종류가 많죠. 그 중에 그냥 일란표 첫 번째 거를 딱 클릭하고요. 보면 이 카테고리라고 해서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룸을 그렸으니까 룸을 찾아보자고요. 룸 여기 있죠? 룸. 나머지는 건들지 말고 그냥 확인 딱 들어가면, 자, 룸에는 이런 정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때는 일단 한번 다 선택한 다음에 다 보내서 옆에로. 그럼 여기 있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확인해서 보면 되게 길죠? 여기서 내가 하나씩 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자, 얘를 편집하거나 하는 게 옆에 특성창이 또 뜨죠? 특성창에서 얘를 클릭하면, 자, 필드, 필터, 정렬 그룹, 형식, 모양, 포함된 일란표가 여기 똑같이 필드, 필터, 정렬, 그룹화, 형식, 모양, 일란표.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거 고르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다 뺄게요. 일단은 빼버리고요. 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일단은 실 번호가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하나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면적을 뽑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을 하나 또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몇 층인지를 알고 싶어요. 몇 층에 있는 면적. 그러면은 얘는 층이라고 표현 안 돼 있고 레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레벨을 추가시켜 볼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뭘 할 수 있냐면은 부서라고 해서, 얘는 부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 전용, 공용 또는 무슨 뭐 용도별로 구분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때 부서를 쓰기도 하고요. 부서 갖고 모자르면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거 쓰려면 혹시 이제 주석은 아무 값이 없어서 주석을 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해보고요. 해보고 딱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깔끔해졌죠? 근데 순서를 좀 바꾸고 싶어요. 레벨이 앞으로 가고 부서도 앞으로 가고 번호 있고 이름 있고 면적 있고.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죠. 여기 필드에 가보면 레벨 클릭해보면 요거 있죠. 요거요. 위로, 여기 또 있죠. 요것도 위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순서의 레벨, 부서, 번호, 이름, 면적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뀌죠. 자, 딱 보면 사무실하고 다용도실은 좀 그건 아니긴 한데, 얘 두 개를 전용이라고 쓰고 나머지 공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부서에다가 전용. 아이고, 글자가 이상해져 버렸네요. 얘가 오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있으면 골라도 돼요. 근데 왜 동그라미가 들어갔을까? 자, 그 다음에는 공용. 왜 또 들어갔을까? 제가 오류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고르자고요. 공용. 뭐 이 정도로 놓을게요. 그러고 나서 요거 있죠. 요거를 면적을 합계로 가고 싶어요. 합계로 하려면 형식에 보면 딴 건 모르겠는데 면적을 클릭해 보면 여기 있네. 이게 2017 이전 버전에는 여기에 합계라고 총 합계가 있었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클릭해서 보면 여기 종합 합계 있죠. 종합 합계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한번 볼까요? 안 나와요. 어디냐면은 얘는 어떤 규칙에 대한 것만 정의를 세팅만 한 거고, 실제 보여주는 거는, 자, 정렬 그룹화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거 순서를 할 거냐. 그래서 하는 것들을 한 5가지 정도 고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총계라고 있어요. 총계. 요 총계 부분을 보겠다라는 걸 세팅을 해야 확인 누르면 합계를 보여줘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전용하고 공용을 나눠놨잖아요. 전용하고 공용의 각각 합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정렬 그룹화에 가서 정렬 기준이 부서라고 했죠. 부서의 바닥글에 종류가 말씀 합계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르게 또 할 수 있는데 합계만 한번 해볼까요? 아니 제목 값수 합계 그대로 놔볼게요. 이 상태로 놓고 확인을 누르면요. 자 여기 공용의 합계, 전용의 합계. 근데 전용이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부서가 지금 오른 차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린 차순을 바꿔주면 얘가 전용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얘는 꼼꼼히 하나씩 보면서 눌러보면 대충 나와요. 그리고 제목 개수 합계인데 합계만 두면 말 그대로 여기에 여기 있던 거 없고 합계만 딸랑 나오는 거. 자 조금 더 바꿔볼게요. 뭘 바꿀 거냐면은 자 굳이 부서를 여기다 이렇게 전용 공용 쓸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얘를 좀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형식에 가보면 부서를 선택해 보면 숨겨진 필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필드에는 실제로는 있지만 눈으로는 안 보겠다, 화면에서는 안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를 숨겨진 필드로 놓고요. 그 다음에 정렬 그룹화에서는 한 번만 쓰고 싶어서 머리글로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우회 전용이라고 나오고 얘에 대한 합계는 여기 나오고 그러면 여기는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3층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층도 쭉 있잖아요. 다른 층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왜 그러냐면은 안 했으니까, 룸을 안 그렸으니까. 근데 그 전에 이걸 좀 바꿔볼게요. 이게 이게 아니라 이게 레벨이라고 여기가 부서야 돼요. 부서에서 바닥글에 합계만 부서 빼버릴까? 부서 빼버립시다. 레벨만 놓읍시다. 그냥 방식에서 부서 숨기고요. 레벨도 숨기고 됐죠? 오른쪽에서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러면 레벨이 여기 가고 부서는 아예 빼버렸어요. 그냥. 자, 다른 층도 할 건데 하는 방법은 같다는 4층 가서 똑같이 건축 가서 룸으로 똑같이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는데 혹시 필요하면은 복사해도 돼요. 복사해도 되는데 어떤 놈을 복사해야 되냐면은 얘 글자 있잖아. 얘는 룸 태그예요. 뭐냐면은 룸에 있는 정보를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룸은 어떤 거냐면은 마우스 갖다 대면 뭔가 이렇게 X가 잡히잖아요. 요게 실제 공간으로 이루는 룸이에요. 근데 얘가 잘 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요 글자 있는 놈에 가서 마우스 갖다 대고서 탭키를 눌러보면 얘가 찾아줘요. 그래서 요놈 또 하나 있냐? 요놈 또 있죠. 얘도 다 다중 복사로 해서 일단 복사를 하고요. 안 잡히면 탭키, 안 잡히면 탭키, 안 잡히면 탭키. 자, 이렇게 잡았죠? 룸들을 잡았어요. 요거 우리 계속 한 거 클립보드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스택하는 레벨에 정렬해서 4, 5번 확인. 그래서 4번 가보면 여기 있어요. 있는데 태그가 안 붙은 거거든요. 태그는 얘로 붙여도 되고요. 자,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주소기 가보면 모든 항목 태그라는 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룸 태그 있죠. 룸 태그. 자, 룸 태그라는 걸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얘 왜 안 들어갈까나. 들어가줘야지 고마운데. 안된 포장 하나 좋지 뭐. 그냥 하나씩 넣어도 돼. 그냥 안 되면. 룸을 왜 안 들어갔지? 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책상 어디 갔냐 물어보면 책상도 또 넣으면 돼요. 여기 아까 여기 있었죠?
넣고 또 바꿔줘야 돼요. 클릭해서 아까 썼던 거 있죠? 룸 구성표 1번 구성표 1번 미리 아까 해놨기 때문에 그거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얘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부서 만들었죠. 부서 아이고 얘로 하면 안 되는데 얘는 그거고 얘를 하나 복사를 하나 해볼게요. 부서로 갈까 그냥? 부서로 놓고 네, 자동으로 가버리네요. 이렇게 화면을 딱 넣으면 네, 전용, 공용으로 나뉘겠죠. 3번은 3층은 실명으로 가고요. 얘는 이걸로 가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필요하면은 룸 태그를 달아도 되는데 자 일람표를 한번 볼게요. 일람표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죠. 여기에 생겼어요. 가면 자 3, 4, 5가 만들어져 있어요. 4번까지는 우리가 실 태그를 다 붙였고요. 5번은 태그는 안 붙였지만 실제 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는 나온 거예요. 자 자리 정리를 조금만 해볼게요. 면적이 우리 숫자 같은 거 쓸 때는 보통 오른쪽 정면으로 쓰잖아요. 자, 이제 들어가서 모양에 가보면, 형식에 보면 면적이 배열 보면은 왼쪽으로 돼 있어요. 얘를 오른쪽으로 바꿔주면 돼요. 나머지 부분들은 가운데가 좋으면 중심으로 놓으면 돼요. 이렇게 확인 누르면 가운데 오른쪽 됐죠? 그러면 나왔고. 근데 이제 1층하고 2층이 없네요. 1층, 2층도 한번 해봅시다. 자, 1층은 이게 한 공간인데, 얘를 좀 구분을 하고 싶어요. 벽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로비, 복도 로비, 이렇게 벽으로 구획되지는 않지만 영역을 나누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은 룸을 하나 달고요. 룸을 하나 달고, 여기도 하나 달아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는 순간 룸이 겹치잖아요. 겹친다. 그러면 룸 하나를 삭제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할 거냐. 근데 저는 이제 확인을 누를 거예요. 왜 누르냐면은 이 중간에 공간을 나눌 거기 때문에. 나누는데 벽으로 나눈 거 말고 이 룸에 보면은 룸 구분 기호라는 게 있어요. 하면 얘는 실제 객체는 아니지만 영역을 구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적당히 이렇게 그리면 자, 룸이 이렇게 잡히고요. 이렇게 잡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전시장 놓고 로비 놓고 일람표 볼까요?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2층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2층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룸을 일단 달고요. 룸 다는데 잘 보면, 우리가 여기 슬라브 끊어서 여기는 오픈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하나 클릭하는데, 여기를 끊어야 되잖아요. 끊는 건 마찬가지 구분 기호로 하셔도 돼요. 선택해서 할 수 있으면 선택해서 여기랑 이렇게 나뉘겠죠. 볼까요? 이렇게 나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도 전시장 할까요? 하고, 자, 요 공간이 비잖아요. 오픈된 공간이거든요. 자, 오픈된 공간도 빔에서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달처 지침이나 다른 거에도 보면은 내 건물 외벽에서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모든 실들은 룸 객체로 다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쓰이는 실이든 안 쓰는 실이든. 그래서 얘도 룸 달아서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얘는 이름이 아마 오픈이겠죠. 오픈. 자,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잡히고.
잡혔죠? 자, 일란표 가서 볼까요? 자, 이렇게 잡히죠? 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오픈 부분은 면적이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은 얘를 빼야 돼요. 빼는데 어떻게 빼냐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부서 있었잖아요. 부서를 숨겼잖아요. 부서 잠깐 살리고요. 자, 나머지 이제 전용 공용 있는데, 얘도 마저 써볼게요. 전시장 전용, 로비 공용, 전시장 전용. 얘는 오픈은 면적이 제외되니까 그냥 면적 제외라고 써볼게요. 아이고, 이거 뭐야. 면적 제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 딱 들어가 보면 필터라고 있어요. 필터에 보면 필터 기준에 부서라는 게 있어요. 부서 중에 뭘 어떻게 해볼까? 같지 않음, 같지 않음 해볼까요? 같지 않음에 면적 제외가 있네요. 딱 해놓고 확인 누르면 빠졌죠?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면적표 만들 때 이거는 면적이 빠져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은 부서나 그런 것들 면적 제외라는 걸 넣고 필터라는 거에서 빼버리면 그거 뺀 면적이 여기 쭈루루루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부서는 이제 또 필요 없으니까 부서는 숨겨도 되겠죠. 이제는 다시 믿고 보면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일란표들은 원하는 대로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하고 필터링하고, 얘는 내가 기본 조건을 층별로 해놨잖아요. 만약에 층별이 아니라 부서별로 다 묶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를 그냥 하지 말고 얘는 이름 바꿔서 얘는 얘는 층별, 층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얘를 복제를 해서 이름 바꾸기 하고, 얘를 부서별이라고 할까요? 부서별 해놓고 얘를 편집 들어가서, 자, 정렬 그룹을 레벨이 아니라 부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형식에서는 부서 레벨 다 숨겨도 되겠네요. 네. 하고 딱 놓으면, 자, 공용 쪼르르륵, 전용 쪼르르륵. 만약에 층별로 조금 더 분할을 하고 싶으면은 정렬 그룹에서 레벨을 넣어주고요. 형식에서 레벨에 대한 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레벨별로 층별 레벨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내가 면적표를 어떻게 보고 싶을 거냐 라는 걸로 구분할 수 있겠죠. 필요하면 실별로 또 똑같은 실 이름으로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나누냐에 대한 부분이니까. 근데 일란표를 잘 쓰면 정말 좋고요. 또 하나 이제 팁이 있는데, 자, 우리 면적 표현할 때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어디서 바꾸냐면은, 대표적으로 이 프로젝트 전체에서 바꿀 때는 관리해 보면 이게 다 쪼매져 갖고 찾아야 되겠네. 여기 있네. 프로젝트 단위라고 있어요. 프로젝트 단위에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면적 있죠. 면적에 클릭해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자릿수 구분 좀 해줄까요? 해주고, 만약에 단위 기호를 제곱미터를 표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필요 없으면은 없음이라고 하고, 확인 나가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현해 주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됐나? 하나 더 이렇게 해줄게요. 자, 룸 태그, 룸을 딱 클릭해보면, 자세히 보면, 벽체 안쪽으로 잡혀요. 벽체 중심으로 잡힌 게 아니라, 벽체 안쪽으로 잡혀요. 자, 이게 어디 있냐면은, 건축에 이 룸 및 면적이라는 부분에 요 밑에 보시면은, 자, 면적 및 최적 계산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얘를 딱 클릭해보면, 자, 여기 기준에,
룸 면적 계산은 벽 마감, 벽 중앙, 벽 코어 레어에서 벽 중앙, 코어 중앙에서, 이거는 잊어버리고 벽체 마감이냐 중앙이냐 있어요. 벽체 중앙으로 해야 벽체 중심으로 면적 계산을 해줘요.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그리고 딱 보면 가운데로 잡히는 게 보이죠. 자, 1람프에서, 그걸 아까 보고 할 걸 그랬네. 1람프에서 면적이, 전체 면적이 1317이잖아요. 얘를 바꿔보고 해볼까요? 자, 기억하세요. 1317. 마감으로 볼까요? 1287. 다르죠? 그거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자, 면적을, 요 룸을 보는데, 잘 보면, 기둥은 빠졌어요, 기둥은. 자, 근데 벽체 빠졌죠. 지금 벽체 빠진 이유는, 면적 기준에서 마감했으니까 다시 중앙으로 놓고 확인을 누르면, 자, 벽체는 중앙인데, 기둥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기둥에서 중앙으로 해버리면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둥 같은 것들은 무조건 전부 다 외곽으로 되거든요. 근데 기둥도 면적에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자, 기둥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고, 자, 이쪽 특성 창에 쭉 내렸다 보면은, 여기 룸 경계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이 객체는 룸 경계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해서 풀어주는 그 순간, 얘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가, 이 얘를 면적 포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는 영역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면적에 포함시켜야 될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것처럼 포함시켜 주시면 돼요. 얘를 꺼주시면 돼요. 자, 벽도 마찬가지예요. 벽도 만약에, 여기, 요거를 지금 내가 남녀 화장실을 써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화장실이라는 부분을 그냥 통째로 하고 싶어요. 얘를 비워버리고, 자, 얘가 그냥 화장실이에요. 근데 화장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요 가운데 벽 있죠. 요 가운데 벽. 요 벽만 면적 체크 안 하면 되긴 하거든요. 자, 그러려면 얘를 고쳐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벽이 그룹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룹에서 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룹 편집을 들어가서 요 벽을 면적 경계에서 체크를 꺼주고 완료 눌러주면, 지금 얘는 그런데 다른 층에는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룸 삭제라고 해볼게요. 해놓고 확인 누르면, 자, 얘는 룸은 여기까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벽이 있어도 이 벽은 면적 계산 영역으로 안 쓰겠다. 그러면 꺼주면 돼요, 체크를. 그리고 다른 층 문제 생겼는데 볼까요? 얘는 남이 아니라 화장실로 바꿔주겠죠. 법원도 마찬가지로. 얘는 태그도 안 넣긴 했지만, 얘는, 어디 갔어? 얘는 어디냐면은, 이 특성창에 보면, 여기 이렇게 다 써있어요. 이름. 전용 공용이나. 요걸 여기서 고쳐도 상관은 없어요. 화장실. 되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기둥. 요놈 걸리는 거잖아요. 요놈 같은 거는 사실은 빼줘야 되는 거죠. 중경계를 사실은. 이렇게 해서 다시 보면 조금 차이 날 거예요. 조금. 자, 여기까지가 룸이고요.